안녕하세요. 코인킹 곽두팔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맥스페인 프리스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금 어렵기도 하고 아무래도 풋콜이라는 개념이 국내 투자자분들에게는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오늘은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옵션 거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옵션 거래는 현물 거래보다는 선물 거래와 기본 개념이 동일합니다. 비트코인 자체를 거래하는 게 아닌 비트코인을 매수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를 맞추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선물 거래에서 상승에 베팅하는 롱 포지션, 하락에 베팅하는 숏 포지션 두 가지가 있듯이 옵션 거래에는 상승에 베팅하는 콜 옵션, 하락에 베팅하는 풋 옵션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옵션 거래는 콜 옵션의 매수 매도를 따로 할 수 있고 풋 옵션에서도 매수 매도를 따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만, 우선 여기까지 넘어가면 너무 내용이 복잡해져서 간단하게 콜 옵션은 가격이 오른다에 매수에 베팅하는 것이고 풋 옵션은 가격이 떨어진다는 매도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콜 옵션은 가격이 오른다는 매수에 베팅하는 것이고, 선물 거래에서는 롱 포지션과 비슷하게 보시면 되고, 풋 옵션은 가격이 떨어진다는 매도에 베팅하는 것이고 선물 거래에서는 숏 포지션과 동일합니다. 맥스페인 프리스는 콜 옵션과 풋 옵션 투자자들이 만기일에 가장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구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최대 고통 이론에 따른다면 시장의 가격은 만기일에 맥스페인 프리스에 근접하다는 개념이 잡히는데, 옵션 거래에서 가장 크고 활발한 거래소인 데리비트의 2022년 6월 15일 만기되는 옵션에 베팅된 풋 옵션과 콜 옵션들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맥스페인 프리스는 22,000달러에 잡혀 있습니다. 최대 고통 이론에 의하면 오늘 비트는 옵션 만기 시점에 22K를 유지할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살펴봐야 할 요소가 있는데 바로 18,000달러와 20,000달러의 풋 옵션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18,000달러에는 가장 많은 옵션이 걸려 있습니다. 저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18,000달러의 비트코인 가격대가 도달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 18,000달러에 맞춰질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18,000달러에 맞춰질 수 있도록 가격 변동성을 일으키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근데 반대로 당연히 여기서 콜 옵션 투자자들은 비트가 18,000달러로 가는 걸 원치 않을 겁니다. 그러니 비트의 가격대가 빠지지 않게 마찬가지로 가격의 변동성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방향에서 풋 옵션과 콜 옵션이 가격 다툼을 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가장 많은 옵션 투자자들이 맥스페인 프리스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추가로 이 18,000달러에 있는 풋 옵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18,000달러에 몰려있는 풋 옵션은 딱 봐도 상당히 영향력이 강해 보입니다. 분명 비트코인을 18,000달러에 맞추기 위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 풋 옵션 물량은 선물로 치면 숏 포지션에 상당히 많은 물량이 몰려있다는 것인데, 저걸 죄다 청산을 시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입니다. 오히려 18,000달러 부근에 절대 가지 않도록 하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으며, 그 움직임은 풋 옵션에 대한 매도자들이 영향력을 미칠 겁니다. 그렇다면 왜 풋 옵션 매도자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걸 원하지 않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쉽게 설명해둔 이미지가 있어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풋 옵션은 콜 옵션과 반대로 선물 거래의 숏 포지션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풋 옵션 매수자들은 풋 옵션 매도자들에게 1,000원이라는 프리미엄 가격을 주고 비트코인을 20,000달러에 팔 수 있는 권리를 구매합니다. 그리고 옵션 만기일에 비트가 가격이 22,000달러로 마감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풋 옵션 매수자들은 20,000달러에 팔 수 있는 권리를 구매를 했는데, 비트가 22,000달러로 마감을 한 상태라면 비트코인을 20,000달러에 파는 게 손해이니 굳이 팔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20,000달러에 팔 수 있는 권리를 풋 옵션 매도자들에게 구매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 그 1,000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딱 프리미엄 금액만 손해를 보면 되는 거니까 큰 데미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비트코인이 15,000달러로 옵션 만기일에 마감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때는 풋 옵션 매수자들은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트가 15,000달러로 떨어졌지만 이들은 20,000달러에 판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5,000달러의 수익을 보게 되고 비트가 가격이 더 빠진다면 이들은 더 많은 수익을 무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풋 옵션 매도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보면, 이들은 비트코인이 20,000달러를 가던 22,000달러를 가던 수익을 추가로 볼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단지 처음에 받았던 그 1,000원의 프리미엄만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트가 15,000달러를 가게 된다면 그들은 풋 옵션 매수자들에게
달러의 비트를 팔 수 있는 권리를 제공했기 때문에 풋 옵션 매수자들이 2만 달러의 비트를 팔 때 이들은 반대로 5천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손실은 비트코인의 하락에 따라 무한대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처음 계약을 했었던 풋 옵션의 가격대를 지키기 위해서 만기일엔 엄청난 변동성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옵션 매매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도 저 비트코인 18,000달러의 풋 옵션 물량이 쌓여 있음으로 인해서 풋 옵션 매수자, 풋 옵션 매도자, 그리고 콜 옵션 투자자들끼리 큰 변동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쉽게 정리해서 설명하려 했지만 아마 처음 접하신 분들은 많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카페에 작성해놨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 후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내용을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그럼 이제 가장 가깝게 만기가 남은 옵션들의 맥스페인 프리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6월 16일 만기 옵션의 맥스페인 프리스는 22,500달러, 그리고 마찬가지로 18,000달러의 풋 옵션에 가장 큰 물량이 쌓여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22년 6월 17일 만기 옵션의 맥스페인 프리스는 27,000달러, 그리고 2022년 6월 24일 만기 옵션의 맥스페인 프리스는 32,000달러입니다. 사실상 맥스페인 프리스는 상승을 바라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현재 6월 24일 만기 옵션에 쌓여있는 물량은 다른 날짜보다 상당히 큰 물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보다 더 큰 변동성이 나올 거라 보고 있으며, 더 욕심을 낸다면 6월 24일 맥스페인 프리스인 32,000달러까지도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일정을 본다면 현실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16일 새벽 3시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 있는데 바로 금리 인상의 일정이 있습니다. CPI가 발표되기 전 거의 0.5% 인상이 확정되는 분위기였지만, CPI 지수 발표 후에 미국의 물가 상황이 재차 나빠지고 있다는 지표가 연속으로 발표가 되면서 0.75% 인상의 가능성 또한 높아진 상태입니다. 근데 이 0.75% 인상 확률이 90%대의 수치는 시카고 상품 거래소 그룹의 기준입니다. 저번 달 파월 의장의 입장과 FOMC 의사록을 봤을 때 6월, 7월엔 0.5% 인상한다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오늘 새벽 3시의 결과로 봐야 알지만 저는 0.75bp가 아닌 0.5bp 인상이 높은 확률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5% 인상이 된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 0.5% 인상이 어중간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75%, 1%대를 올려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힐까 말까 하는 상황이며, 이번에 0.5%를 올리면 그 다음 금리 인상 때도 0.75bp에 대한 불안감 해소는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문제는 단순히 금리 인상에 대한 문제가 아닌 공급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움직임 또한 그 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사우디 방문과 그리고 중국 관세 일부 폐지 검토 등 미국에선 이제서야 슬슬 공급망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위치는 충분히 매력적인 위치입니다. 일봉상 이미 RSI는 바닥을 찍은 상태이고,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땐 RSI 바닥을 찍었을 때는 항상 그때가 저점이었고 반등의 신호였습니다. 새벽 3시 금리 인상 발표 이후를 기준으로 저는 바닥이 나왔다라고 판단해 단기 반등을 노려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변수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 3에로 캐피탈은 이더리움 가격이 1024달러에 도달했을 경우 약 3,400억 원이 청산이 됩니다. 단순히 이 3에로 캐피탈의 문제가 아닌 파생 상품의 특성상 3에로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에 추가 피해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청산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계속 에이브의 부채를 적극적으로 상환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결과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만약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결과까지 보고 난 다음에 매매를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3에로 캐피탈에 대한 부분은 정리를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악재는 해소되지 않고 하루에 하나씩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차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차트 분석을 해도 CPI 지수 발표, 금리 인상, 파월 의장 연설 등 이런 이슈들로 한 번에 모든 걸 무너뜨리는 상황에서 차트를 중심으로 매매를 하는 것도 좋지만, 차트 외에 이런 거시적인 부분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여러 가지 정보들 다 참고하셔서 꼭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항상 시청 감사합니다. 코인킹 곽두팔이었습니다.